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구교사 박전현입니다. 금년 수능 특강이 나온 수필인데요. 신영복 선생님의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구절 중에 하나는 대제국은 결코 칼이나 강제에 의하여 건설될 수도 없고 경영할 수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이 구절이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대제국은 결코 칼이나 강제에 의하여 건설될 수도 없고 경영할 수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과도 마찬가지죠. 이스탄불 여행에서 깨달은 관용과 공존의 가치, 신영복,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해석. 내 편 갈라서 맨날 싸우는 이야기만 나오는 뉴스를 보기가 겁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이 글은 이스탄불의 유적들과 역사를 접하면서 느낀 것을 담은 서간체, 편지죠. 편지 형식의 수필로 편견, 고정관념의 굴레에 갇혀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글입니다. 여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이분을 간첩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자기만의 가치관과 고정관념, 편견 등이 공동체의 삶에서 타자와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법정 거꾸로 보기입니다. 기존의 관념에서 어떤 것을 탈피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박지원 능량 시집서 송수건의 까치집. 이 작품은 송수건의 까치밥은 공존의 삶에 대한 그런 가치를 담은 시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기존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어는 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한맛 갖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글쓴이가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의 이스탄불을 여행하면서 느낀 바를 쓴 수필입니다. 글쓴이는 서두에서 그동안 자신이 이스탄불에 대해 무지했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 만든 두 개의 장벽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이 장벽으로 인해 이스탄불의 역사와 문화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탄불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글쓴이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관용과 관대함과 공존의 도량입니다. 도량은 아주 마음 넓다는 뜻입니다. 글쓴이는 터키의 역사에서 이단에 대한 박해보다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이단이죠. 다른 종교에 대한 관대함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며 그동안 서구적 사관으로 이슬람을 인식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를 통해 자기와 다르거나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과 관용의 태도를 지닌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는 장벽, 두 개의 장벽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넘어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기행문의 구성 요소에 따른 정의입니다. 기행문은 여정, 견문, 감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정은 중국, 런던, 파리, 아테네, 이스탄불로 이어지고요. 견문은 이스탄불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높은 장벽, 소피아 성당과 불모스크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감상은 중국과 서유럽에 대한 종속적 사고의 자가, 뭔가 세상은 중심은 중국이다, 또 유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뭐 이거다. 요즘 또 중국은 뭐 벗어나야 한다, 이런 또 생각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안 되면은 이익이 되니까 뭘 합니다. 사고의 자각 반성, 자, 관용적 사회를 방해하는 장벽을 열어야 한다는 다짐,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의 흐름입니다. 중국이나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낯선 이스탄불에 대한 상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다른 종교의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한 이슬람의 관용에서 받은 인상을 토로합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 이슬람 가면 진짜 뭐 도둑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죠. 관용의 정신이야말로 터키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던 원동력이다. 세계화를 비판하면서 관용적 사회를 막는 것들에 대한 자기 반성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글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은 터키 서쪽의 도시입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곳이죠. 거리로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운데 나의 의식 속에는 훨씬 더 먼 곳에 있습니다. 어디는 우리 로마, 파리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훨씬 더 먼 곳에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스탄불에 대한 역사, 이스탄불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중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 이슬람 문화의 거리감을 느낍니다. 자, 요거는 물리적 거리라면 요거는 심리적 거리가 되겠죠.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틴이 서로 구별되지 않은 채 국회처럼 목매하기만 했습니다. 이스탄불, 그러니까 요거는 시대에 따라 이스탄불의 이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이름을 쓰였겠죠. 목매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러운 거죠. 흑해, 좀 직유법에 쓰였는데요. 그 터키가 만나고 있는 바다가 바로 흑해지 않습니까? 어두웠다. 그 이스탄불에 대해서 잘 몰랐다. 터키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했고요. 이스탄불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런 얘기죠. 저도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많이 그랬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스탄불입니다. 이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 와서는 새로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이중의 장벽 때문이었다.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이었다. 중국을 기준으로 또 유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어림과 감과 무지의 원인, 중국과 유럽 중심의 사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곳곳에 세워지는 벽이며 우리의 의식 속에 각인된 문화 종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각인은 새겨진잖아요. 문화 종속성은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에 종속되는 상태. 중국과 유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요즘 유럽이라기보다는 미국이죠.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면 또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중국을 무시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스탄불로는 이번 여정도 두 개의 장벽을 넘어온 셈입니다.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중국을 횡단했고 파리 아테네를 거쳐서 이스탄불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탄불까지 여정입니다. 자, 이거는 긴 수필이죠. 우리 기행 문카만 기억나면 관동결국도 기행가사입니다. 돌골과 횡도는 중국의 변방 민족으로 터키의 뿌리입니다. 중화는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국인들의 생각입니다. 벽을 넘지 않고는 결코 온당한 실상을 만날 수 없다. 자,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않고는 이슬람과 비잔틴의 역사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만리장성보다 완고하고 알프스보다 더 높은 장벽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중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 종속된 우리의 사고, 즉 이중의 장벽을 만리장성 알프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대한 거리감과 무지의 원인,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 때문이다. 지금은 유럽보다는 또 미국이다, 그죠? 오늘은 두 개의 상벽을 넘어 이곳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과 불모스크 사이에 앉아 이 엽서를 띄웁니다. 불모스크는 앞에 표지에서 보여준 그게 불모스크입니다.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이죠. 성당은 우리 기독교 사원이잖아요. 소피아 성당은 비잔틴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세운 성당입니다. 그리스 정교의 중심지였다가 1453년 이후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블루모스크는 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세운 이슬람 사원이고요. 두 개 다 웅장합니다. 여기는 공존의 장소입니다.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가 함께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함께 있는 공존의 장소죠. 엽서를 띱니다. 편지 형식으로 아마 친근감 있게 전달하겠죠.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 온팔리온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우스하고 또 관계 있는데요. 세계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온 비잔틴 문명의 절정입니다. 비잔틴 제국에서 성당을 세웠다는 거죠. 직경 32m의 도움을 지상 56m 높이에 그것을 받치는 단 한 개의 기둥 없이 올려놓은 불가사의한 건축입니다. 도움은 이래 반구, 완전 원이 아니고 반원의 모양의 지붕이죠. 이거 보면 32m, 56m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구체적 수치로 사실감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못한 유럽 유적들이 예찬되고 있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또 한번 우리들의 부당한 편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편견. 유럽 문화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 이 편견이죠, 바로. 소피아 성당이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유럽이 아니라 터키에 있어서 저평가된 소피아 성당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절정을 보여주는 소피아 성당입니다. 건물과 유적뿐만 아닙니다.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수많은 사화, 이야기거리입니다. 사화는 역사와 관련 이야기고요. 사화들이 있습니다. 1453년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들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배가 산을 넘는 등 무수한 무용담, 무용담은 싸움에서 공을 씌운 이야기죠. 그리스와 로마의 전사에서도 그의 필적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이스탄불의 사화 무용담입니다. 이야기거리도 유럽보다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내자 그 속에는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이거는 잘 보존된 비잔틴 제국의 유물이죠. 이슬람이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했는데 그 유물들을 보존했다는 거죠.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금치 못하게 된 한 일대의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은 몹시 놀라며 감탄하는 거고요. 대상이 되었으면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튀르크가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지 않은 관대함에 대한 걸선이의 경탄 심리가 드러납니다. 더욱 놀랐던 것입니다. 이교도문화는 기독교 문화죠. 기독교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 있었기에 더욱 돋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통상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되는 것이 이슬람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했습니다. 메메트 2세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오스만 투르크의 군주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이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 우리 뭡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그 부근에 있는 그 어떤 그 장소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성지가 동시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인데 뭐 사람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죠.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고요.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서원하고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이죠.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스만 티루크가 그들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를 비잔틴 제국이 있을 때 그 문명이 뛰어났잖아요. 오스만 투르크가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거죠. 유럽 문명의 정화는 정수가 될 만한 것, 뛰어난 것입니다.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그러한 관용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마호메트 2세가 이스탄불에서 보여준 관용입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오늘날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놓았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이죠. 공존과 대화의 도시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함께 존재하며 교류하는 도시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 그렇다는 거죠. 동과 서, 고와 금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옛날과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이스탄불, 특히 이스탄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이스탄불의 지리적 위치가 나타나고요. 터키는 스스로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티루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다른 문명에 대한 관용적 태도의 결과죠. 다른 문명을 파괴한 게 아니고 우리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였잖아요. 다 없앴죠. 카파토키아, 에페소스, 트로이 등지에서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랍니다. 이런데도 그리스, 로마 유적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터키가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 문화, 모자이크의 나라는 여러 문화가 융합된 터키의 문화적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만주, 중국, 중앙아시아, 아시아, 유럽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은 이스탄불과 역대의 여러 문명을 계승한 터키입니다. 소피아 성당도 이슬람 사원인 블루모스크와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존의 상징이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모습이죠. 터키 역사에서는 이단에 대한 박해보다는 다른 종교에 대해 보여준 관대함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라고 배웠던 세계사 교과서의 서구적 사관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건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거나 죽음 중에 선택하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다. 당신의 말처럼 당신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책을 읽는 가상의 청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겸손하면서도 친근감 있게 느껴집니다. 이 구절은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세금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란을 선택하든지 세금을 내든지 이런 뜻이다. 그죠? 재수의 감수 때문에 개종을 허락하지 않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순전히 세금 감면을 위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슬람으로 개종을 금지했습니다. 터키의 이러한 관용은 북만주에서부터 중국 대륙을 거쳐 중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걸치는 역사의 대장정 속에서 길러온 도량인지 모릅니다. 대장정은 멀고 먼 길이고요. 도량은 화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관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역사가 실제로 흉노와 돌궐에서 이어진 터키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어우러질 수 있었겠죠. 대제국은 결코 칼이나 강제에 의해서 건설될 수도 없고 경영할 수도 없다는 것, 거스니가 믿는 진리입니다.
징기스칸이 원나라가 오래 고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걸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공존의 도시 이스탄불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탄불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슬람이지만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있었지만 험난한 도전 때문에 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내면의 여정이 관용과 하해로 괴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금까지 인류사가 달려온 험난한 도전, 이것 때문이죠.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은 과정이고요. 현재 우리의 역사에 대한 불신의 심각이 나타납니다. 강자의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패권주의적 세계화, 인간 소외와 환경 파괴, 다른 것들의 희생 위에서 자기의 존재를 부단히 강화해온 현대 자본주의 등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또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가파른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목표였건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에 잠재된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불모스크에서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불모스크에서 만난 관용의 비유적 표현이죠. 웅장한 오케스트라라 했습니다. 은유법입니다. 자, 구체적 자료 288, 99 이런 게 있죠. 이런 걸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88개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빗줄기가 99가지 청색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현란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이것이 곧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와 현재, 동과 서의 거대한 합창이었다. 자, 웅장한 오케스트라, 현란한 빛의 향연, 또 거대한 합창이 바로 불모스크에서 만난 관현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현란한 빛의 향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풍선처럼 커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영의 현장을 목격하는 화자의 정서, 비유적 표현, 주기법도 쓰였죠. 요거 풍선처럼이니까요. 자기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유학생의 감동적인 변화도 바로 이스탄불의 관용이 피워낸 한 송이 꽃인지도 모릅니다. 꽃, 이것도 비유법이죠. 다른 것이 공존하고 있는 이스탄불의 관용의 결실이 한 송의 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블루모스크가 보여주는 관용의 정신입니다.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관용과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이스탄불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었습니다. 중국의 장벽, 유럽의 장벽. 중국을 중심으로 보는 것, 유럽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거라는 거죠.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들을 스스로를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였습니다. 장벽의 역할이 발전이 아니라 굴레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놓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가는 멀고먼 여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성과 실천의 촉구입니다. 그 장벽에 대해서 반성하고 장벽을 없애는 길에 나서라. 반성을 통해 종속적인 사고와 편견을 극복하고 관용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수필, 경수필이고 또 기행수필입니다. 성격은 사색적, 생각을 왜 한다는 거죠. 체험적이고 또 성찰적, 반성적과도 통하죠. 비판적이고 또 교훈적입니다. 교훈적인 문학이 우리 교술문학이죠. 주제는 이스탄불의 유적에서 깨달은 관용과 공존의 가치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관용과 사랑의 필요성,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전제인 관용의 필요성. 배타적인 종교들 많죠. 자, 특징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교술갈래,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필이고요. 세계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낀 필자가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지향할 바를 언급하는 형식입니다. 여행 중의 체험, 견문, 감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객문적 요소가 드러나고요. 여정에서의 정서와 감흥을 비유, 은유법, 직유법, 또 예시 등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어체를 사용한 편지 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부드럽게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역사적 사실과 일화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우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책을 읽는 가상의 청자, 당신을 설정하여 겸손하면서도 친근감 있게 느껴집니다. 청자로 삼아 글쓴이가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나 건물의 크기, 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철학적이고도 사색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성찰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